그런 질문 하신다고요? 글쎄요, 2년? 3년? 나쁘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가진 질환이 희귀성 난치 질환인데 당원병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지금 국내에는 한 3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90년생인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중에서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이 한 20명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나이는 30대지만 제 신체 나이는 거의 70대 뭐 중후반 아프신 그런 노인분들과 같은 상태인 거죠. 6살 딸, 이제 5살 아들이 있는데 좀 더 빨리 돈을 벌어서 좀 아이들이 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좀 강박관념처럼 그런 게 조금 더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메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커머스, 뭐 쿠팡이랑 이제 네이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과거부터 했었던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 좋거든요. 왜냐면 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많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득권들이 그런 소문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 역시도 막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인 셀러이실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로켓그로스는 쿠팡에서 물류를 전부 다 대행해 주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저는 그 지속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뭐 20평, 30평 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으면 당장 수익이 안 되면 언제라도 금방 그만둬야 될 건데, 이 로켓그로스는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공간의 제약이 적다 보니까 지속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시작한다면 무조건 로켓그로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셀러들은 일단 잘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도 지금도 계속 강의를 듣고 있지만 강의를 듣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값어치에 못하는 강의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강사가 높은 가격에 그 강의를 판매하고 있다면 분명히 한 가지의 자기만의 그 공략법이라든지 무기가 한 가지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당연히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많이 들을 수 없다면 뭐 이 돈반자 이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강의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빨리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반자 돈반자 돈반자. 공유 오피스라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사무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같이 회의하고 뭐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백령도에 땅을 사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백령도가 인천항에서 하루에 그때는 한 번밖에 배가 없었거든요. 저랑 친구 2명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의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백령도까지. 근데 그때는 제가 배멀미가 심한 사람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백령도 들어가는 그 배 안에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멀미가 심해가지고. 여기는 땅을 사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다시 보러 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토지 주인분이랑 협의를 했는데 그때 뭐 평당 10만 원, 15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못 샀어요, 결론적으로. 그때는 그냥 제 막연한 생각으로 움직인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그때 백령도 땅을 안 산 게 천만 다행이었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과거가 있고요. 제가 회사를 2014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1년간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 1,000만 원으로 뭔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조금 외곽 지역인데 이제 산업단지가 많이 몰려있는 이제 지방의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요. 한 40년 된 노후된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택의 가격이 1억 6천이었는데, 근데 그 지역의 원룸이 보통 방 한 칸에 35만 원씩 시세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던 그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방이 되게 많았어요. 작은 방인데, 근데 그 방 하나하나에서 월세가 15만 원에서 크기에 따라서 17만 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방에 공실이 없었고,
그래서 월세만 해도 거의 뭐 돈 100만 원 가까이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그 집을 담보로 한 8천만 원 대출이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이랑 제가 이제 엄마를 설득해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에 담보 대출로 이제 8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그 집을 매수하면서 8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으로 취등록세를 내고 이제 수리를 조금 했었어요. 그러고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대략 5천만 원이었고, 거기 월세 통장에만 거의 1,000만 원 돈이 가까운 돈이 쌓여져 있었어요. 초반에는 시드머니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것들 위주로 했는데, 토지를 제가 했을 때 3억짜리 토지를 구매했었는데 토지도 대출이 70% 정도 받을 수 있었어서 1억 정도의 이제 자본금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거의 매각가가 한 7억 8천 이렇게 매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분양권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분양권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 법인이 있는데 용인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해서 3달 만에 매도를 하고 양도 차익 2억을 남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최단기간으로 빨리 돈을 이제 매각해서 회수했던 경험을 갖고, 그거 이외에는 매각 차익은 컸는데 뭐 양도세 구간이 좀 커서 실제로 남는 수익은 많지 않았던 적이 더 많았고요. 처음에는 그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하다가 저도 제 상품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가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쿠팡의 당일 배송이라든지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을 그때부터 저는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이후로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개인 셀러들한테 정책이 안 좋았는데 정책이 수수료율도 낮아지고 편해져서 그때부터 로켓 그로스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물량을 사입을 해서 이제 쿠팡 창고에 입고하는 방식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입이라는 걸 시도해 봐야 되겠다 해서 사입 제품들을 이제 조금씩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소비재, 생필품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매출을 많이 내기도 했는데 이게 지속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제가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브랜드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게끔 요즘에는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지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게 배송이 거의 2주 가까이 걸리잖아요. 배송이 그만큼 길어진 만큼의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살 수 있는 제품들은 사실 카테고리가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국내에 없는 제품이거나 국내에서 팔고 있는 제품보다 되게 싸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다 보니까 KC 인증을 받고 국내 판매하는 전략을 이제 많이 취하게 됐고요. 소싱 특별한 전략 자체가 사실 그거예요. 셀러라이프라고 하는 업체에서 매월 그 유료로 결제하면 소싱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엑셀 자료를 다운받으면 필터를 걸 수 있어요. 카테고리마다 저희가 필터의 그 범위를 설정해서 그 상품의 해외 구매 대행 비율이 높아지면 저는 이 제품은 사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필터를 걸어서 그렇게 계속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하나만 보여드리긴 할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조금 진입 장벽이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이제 인증 제품 위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부피가 커서 사실 이제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 물류 비용이랑 해보면 마진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되게 특이한 상품이거든요. 일단 뭐 이 제품이 일반적으로 하기엔 쉽진 않은 제품이잖아요. 이게 의료기기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판매업도 있으셔야 되고, 저희는 의료기기 수입업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제 아이템,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로 보고 소싱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완벽히 이해하고 진행하기보단 일단 실행부터 해보는 성향이라 가지고 최대한 예쁘고 가볍고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담아서 소싱을 한 제품입니다. 부피 큰 것들을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그 물류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대부분 이제 온라인 셀링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내가 수입을 직접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뭐 수입을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진짜 가볍게는 배대지,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포워더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랑 연락해서 진행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거의 저희가 컨트롤해서 컨테이너를 저희가 직접 수입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비용이 되게 줄어드는데 대부분 공장들은 중국 안에서도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위치가 위해에서 출발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위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부산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곳에서 20피트의 컨테이너를 이제 출항하게 되면 천항으로 오는데 거의 한 25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안에 내가 얼마만치의 물건을 넣든 상관이 없이 그 비용이 드니까 되게 비용이 많이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포워딩이라는 업체들에서 그런 거는 이제 컨트롤은 도와주시고요. 진짜 제가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통 물건의 개수가 셀러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셀러들이 판매하는 물건들 중에 뭐 발주의 일정이 겹친다면은 한 공장으로 픽업 일정을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피트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다 못 채울 상황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컨테이너에 넣고 그 컨테이너를 두 번째 공장으로 옮겨서 그 공장에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고 그렇게 이제 공장을 여러 군데 나눠 담아서 꽉 채운 컨테이너를 저희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물류 비용이 되게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아, 당연하죠. 저는 진짜 100%라고 생각하는데 초보 셀러들이 진짜 되게 안타까운 게 요즘 되게 강의가 많잖아요.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그냥 작게 시작해서 작게 경험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들을 그냥 떼다 오는 느낌, 뭐 아니면 심지어 뭐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데서 그냥 위탁으로 물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몇 개 샘플만 사와서 진행을 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쉽잖아요. 너도 나도 시도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요도 그만큼 많겠죠. 그래서 저는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대로 된 물건을 처음부터 브랜딩처럼 갈 수 있는 컨셉을 잡고 시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제가 거의 강의 프로 수강러거든요. 강의 중독자인데 그 유튜브 보면 강의료 뭐 몇천만 원 썼다라고 하시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지금도 강의 듣고 있거든요. 지금 촬영한 이 시점에도 강의비가 300만 원, 320만 원이었나 하는 강의도 지금 듣고 있고 2달 전에도 강의를 300만 원짜리 하나 들었고 6달 전에 500만 원짜리 강의 하나 들었고 사실 강의가 비슷비슷할 때도 많은데 강의를 홍보하는 거는 뭔가 하나라도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요즘에는 꼭 한 가지씩은 그 강사만의 특별한 팁이 있더라고요. 항상 뭐 조금씩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돈반자에서는 그 유튜브에 보시면 있지만 실제로 중국을 다녀오셔서 공장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강의하시는 셀러분들 중에 중국 공장도 안 가본 셀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현지 사정이나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잘 모르고 클릭만으로 대부분 다 해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보고서도 강의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돈반자에서는 중국에 가는 그런 내용들을 전 되게 재밌게 봤고 실무적으로 저런 걸 알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신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4년 차 가까이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는 매출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봤다 했잖아요. 근데 그 강사들이 매출 뭐 3억, 4억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지만 그냥 매출만 키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광고비 많이 쓰고 할인 쿠폰 많이 먹이면 매출을 금방 올리는 게 가능한 구조여서 매출보다는 사실 마진율이 중요하긴 한데 대략 한 2억 정도에서 조금 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 떼고 이제 종소세까지 감안하고 법인세까지 감안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이제 다 떼고 나서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정을 되게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 계정을 전부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몇 가지 계정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좀 카메라 좀 돌려주세요. 네, 이게 첫 번째 계정인데요. 대략 일단 이 첫 번째 계정에서 1억 정도 이제 하고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계정인데요. 얘는 지금 그 9월달에 저희가 그 국경절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제가 이때 수입 물량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품절인 상태인데 뭐 시즌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이제 매월 꼬박꼬박 하는 제품인데 9월 달은 지금 매출이 비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요 계정 한번 또 보여드리고 또 한 개 더 있거든요. 얘도 8월 달 매출이긴 한데 뭐 얘도 지금은 조금 품절 상태에 걸려 있어가지고 뭐 매출이 이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2, 3천 정도씩 했던 계정이고요. 일단 요거 두 개 하면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요런 계정이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대부분 쿠팡셀러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고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잘 되기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 하나 이제 잘 되고 있는 이제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지난달 9월 달이거든요. 이때 매출이 이제 4,700만 원 정도 한 이제 스마트 스토어예요. 얘는 이제 4,700만 원 정도 했지만 실제 마진율이 거의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한 20 몇 프로 정도 되는 마진율인데 네이버에서는 거의 15% 이상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고 이게 가능했던 구조가 있는데 A라는 상품에다가 B, C, D라는 옵션을 넣어요. 그래서 옵션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A라는 제품은 제가 OEM한 개인 브랜드 제품인데 B, C, D 제품은요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고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는 10,000원인데 38,000원에 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 제품으로 넣어 놓는 거죠. 옵션으로. 그럼 사람들이 메인 제품을 구매할 때 옵션들이 필요하면은 그 옵션만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약간 비싼 걸 알면서도 그냥 한 사이트 안에서 그걸 다 이제 옵션을 더해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제 시도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쿠팡에서 안정적으로 좀 매출이 올라와줘야 이제 저희가 남는 금액이나 이익이 생기는 부분들로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전략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이템 사업을 좀 키워서 브랜드화 시켜서 매각하는 걸 좀 위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 매각 미팅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3개 정도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가 아닌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브랜드화를 아직 시키지 못한 제품들인 거죠. 잘 돼서 더 키우면 좋겠는데 저는 거의 이제 1인 셀러잖아요. 뭐 프리랜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치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게 매출적이거나 아니면 뭐 주문량이거나 아니면 제가 필요한 자본금이거나 그런 한계점이 올 때 뭐 엑시스를 해서 자본금을 좀 더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도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같이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90% 이상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은데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속하지 못해서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속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이 최소한 들어가든지 내 인력이 최소한 들어가든지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신 분들이 뭐 3-4번까지 시도하시다가 실패하시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커머스가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10번 시도하면 한 번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0번 시도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성과들은 잘 된 것들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 실패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꼭 10번을 시도하셨으면 좋겠다. 셀러길 걷는 돈방자 내 인생 최후의 선택 온라인 판매였어요. 배송으로 캐시하고 통장 잔고 늘어날 때 셀러 인생 시작